1. 시한부 선고.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되풀이해서 들었죠. 3개월, 길어야 6개월. 간암 말기라는 진단이 제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대법관님 죄송합니다. 더 일찍 발견했다면?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78년을 살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표를 받게 될 줄은 몰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왔는데도 세상이 회색빛으로만 보였어요. 평생을 법과 정의를 위해 살았는데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허무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막내딸 은주가 현관에서 맞았어요. 40대 중반인데도 여전히 제게는 어린아이 같았죠? 병원에 갔다 왔다. 또 어디 아프세요? 요즘 자주 병원 가시던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은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원래 예민한 성격이라 뭔가 감지했을 수도 있겠죠? 서재로 들어가서 책상 앞에 앉았어요. 40년간 앉던 자리인데 오늘은 왠지 낯설더라고요. 책장에 꽂힌 법전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규칙대로 살았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아침 식사는 항상 같은 메뉴였죠. 법원에 가서는 하루 종일 판결문을 검토하고 저녁에는 독서를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고요. 그런데 이제 남은 시간이 3개월뿐이라고 하니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내가 정말 살아본 적이 있나? 사랑해 본 적이 있나? 아내와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했지만 격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어요. 아내도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저 혼자 이 큰 집에 남았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할까? 유산 정리? 장례 준비? 아니면 갑자기 가슴이 뛰었어요. 이상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규칙을 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생 금욕적으로 살았는데 마지막만큼은 다르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3개월. 중얼거리며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지만 아직은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키도 175cm로 작지 않고 목소리도 여전히 힘이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대학 동기인 김 판사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명수야, 내일 저녁에 파티 있어? 와인 시음회인데 젊은 소믈리에가 온다더라.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저는 망설였어요. 평소라면 거절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지막 3개월을 어떻게 살지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모임이 답을 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참석하겠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충동적이 되었을까? 아니면 죽음이 가까워지면 누구나 이런 변화를 겪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은주가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아버지, 오늘 뭔가 다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없다.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나갈 예정이다. 모임이요? 어떤 모임인데요? 와인 시음회다. 은주의 눈이 둥그레졌어요. 제가 평생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와인이요? 몸이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저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워야 한다고 하더라.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새로웠어요. 파티 장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풍경에 무감각해졌을까요? 기사님이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오늘 어디 좋은 일 있으세요?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글쎄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야 할까요? 새로운 시작이라니 멋지시네요. 나이가 들어도 도전하는 분들 보면 부럽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 그렇죠. 죽음을 앞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2. 운명적 만남.
파티장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저를 맞았어요.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였는데 평소 제가 가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명수야, 여기 있었구나. 김 판사가 다가왔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동기인데 여전히 정정해 보였어요. 젊은 소믈리에라더니 정말 젊네. 30대 후반인데 실력은 대단하다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와인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거든요. 그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소개할게. 윤서아 소믈리에야. 그때 한 여자가 저희 쪽으로 걸어왔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우아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였습니다. 키는 165cm 정도였고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겨서 목선이 드러나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윤서아입니다. 목소리가 허스키했어요. 담배를 피우는 여자 특유의 쉰 목소리였는데 왠지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한명수입니다. 악수를 할 때 그녀의 손이 차갑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했어요. 78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법관님이시죠? 소문으로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은퇴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늙었다니요? 아직 젊어 보이시는데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입술이 도톰했고 미소 짓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와인 시음이 시작됐습니다. 서아가 첫 번째 와인을 따르면서 설명했어요. 이건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카베르네 소비뇽이에요. 1995년산으로 지금이 마시기에 딱 좋은 시점이죠.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혀끝에 남았어요. 하지만 제가 더 관심을 가진 건 와인이 아니라 그녀였습니다. 어떠세요? 서아가 제게 물었어요. 그녀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갈색 눈동자가 촛불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처음 마셔보는 맛이에요. 복잡하네요. 와인은 복잡할수록 매력적이에요. 처음엔 씁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콤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녀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혹시 와인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의미인 건 아닐까요? 시음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와인을 설명할 때의 전문적인 모습, 사람들과 대화할 때의 친근한 미소, 그리고 가끔 보이는 쓸쓸한 표정까지 모든 게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대법관님, 혹시 와인에 관심이 있으시면 따로 시간을 내셔서 배워보시는 건 어때요? 시음회가 끝날 무렵 서아가 제게 말했어요. 제 심장이 또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이런 늙은이를 가르쳐 주실 분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 레슨도 해드려요.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녀가 명함을 건네줬어요. 손가락이 스칠 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명함에는 윤서아 소믈리에라고 적혀 있었고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녀를 생각했어요. 그녀의 미소, 목소리,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혼잣말을 했어요. 78살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78살에 처음 깨달은 감정이었죠. 젊었을 때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규칙과 체면 때문에 억눌렀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더 이상 억누를 이유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은주가 맞았을 때도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어떠셨어요? 와인 맛있던가요? 응, 좋았다. 근데 얼굴이 좀 이상해요. 술 드셨어요? 은주의 날카로운 관찰력이었죠. 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조금 마셨다. 거짓말이었어요. 와인을 2모금 정도밖에 안 마셨는데 제 얼굴이 빨간 이유는 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우스웠어요. 손잡벌 되는 여자에게 이런 마음을 품다니.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뛰고 설레고 기대되는 감정을 느꼈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살아있는 느낌이었나 봐요. 명함을 다시 꺼내서 봤습니다. 윤서아. 이름도 예뻤어요. 연락을 해볼까? 아니면 너무 급한가? 결국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거든요. 3. 위험한 유혹. 다음날 오전 10시에 서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와인 시음회에서 뵀던 한명수입니다. 개인 레슨을 받고 싶은데 시간이 되시나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네, 기억해요.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가능하면 빨리요. 오늘도 괜찮습니다. 너무 급한 것 같아서 걱정됐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저를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저녁 7시에 청담동 와인바에서 만날까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제 손이 떨렸어요. 설렘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오후 내내 저는 옷장 앞에서 고민했어요.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평생 검은색 정장만 입고 살았는데 오늘은 그게 너무 딱딱해 보였어요. 결국 진한 네이비 재킷에 회색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넥타이는 하지 않았어요. 좀 더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은주가 또 물었어요. 요즘 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와인 공부하러 간다. 또요? 어제도 가셨는데? 배우는 건 재밌더라. 은주의 표정이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딸의 눈치를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청담동 와인바는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조명이 어둡고 테이블마다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지 않으셨어요? 저도 방금 왔어요. 그녀는 오늘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혹시 이런 곳이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평생 이런 분위기의 장소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아가 와인 리스트를 펼쳤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리스트를 가리킬 때마다 저는 그 손가락만 바라봤습니다. 가느다랗고 하얀 손가락이었어요. 처음이시니까 가벼운 화이트 와인부터 시작할까요? 독일 리슬링이 좋을 것 같아요. 와인이 나왔을 때 그녀가 직접 따라줬어요. 그 모습이 우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먼저 색깔을 보세요. 투명한 황금빛이 아름답죠? 저는 와인잔을 들고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계속 그녀에게 가 있었습니다. 이제 향을 맡아보세요. 코를 잔에 가까이 대고 그녀가 제 손목을 가볍게 잡고 잔을 올바른 위치로 가이드해 줬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어요. 어떤 향이 나세요? 잘 모르겠어요. 달콤한 향 같기도 하고. 맞아요. 복숭아, 살구 같은 과일 향이 나죠? 이제 맛을 보세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었습니다. 어때요? 좋네요. 마시기 편해요. 처음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와인이 좋아요. 너무 강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녀의 말이 다른 의미로 들렸어요. 혹시 저에게 하는 말인 건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더욱 친밀해졌어요. 와인 이야기를 하다가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대법관님은 평생 어떻게 사셨어요? 늘 궁금했어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규칙적이고 성실하게. 그런 삶이 부러워요. 저는 늘 불규칙하게 살았거든요. 불규칙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로워 보여서 부럽습니다. 자유롭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방황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물었어요. 사실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였거든요. 혼자 살아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동생도. 그녀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아픈 기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불편한 질문을 했나 봐요.
아니에요. 그냥 가족 이야기는 별로 좋은 추억이 없어서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의 손에 제 손을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그녀가 깜짝 놀라는 것 같았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어요. 그걸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관님은 후회하는 일이 없으세요? 많아요. 특히 요즘에는 더 많이 후회해요.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고. 이렇게요? 자유롭게요?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감정에 솔직하게. 그때 서아가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보였습니다. 대법관님, 명수라고 불러주세요. 명수 씨는 지금 뭘 원하세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녀가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복잡해요. 대법관님 같은 분과는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나이 차이도 너무 많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그날 밤 저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택시 안에서 그녀가 말했어요. 명수 씨, 저는 위험한 여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로요? 그냥 조심하세요. 그녀의 경고가 오히려 저를 더 끌렸어요. 평생 안전한 길만 걸어왔는데 마지막 3개월만큼은 위험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4. 은밀한 만남. 그 후로 저희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와인 레슨이라는 핑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냥 서로가 보고 싶어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저에게 서울에 숨겨진 장소들을 보여줬어요.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 북촌의 작은 갤러리, 이태원의 이국적인 레스토랑. 모든 곳이 제게는 새로운 세계였어요. 명수 씨는 정말 순수해요. 어느 날 서아가 말했어요. 저희는 성북동의 한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78살에 순수하다니 우스운 말이네요. 나이와 순수함은 상관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맑아요. 그녀의 말이 기뻤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서아 씨도 순수해요. 특히 와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눈이 반짝거려요. 저요? 저는 순수와는 거리가 멀어요. 왜 자꾸 자신을 그렇게 깎아내려요? 서아가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명수 씨,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후회할 수도 있어요. 후회 같은 건 이미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는 후회하더라도 알고 싶어요. 그때 서아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슬픔과 분노가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당신에게 접근했어요. 그녀의 고백에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어쩐지 예상했던 것 같았거든요. 너무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복수요? 15년 전 명수 씨가 내린 판결 때문에 제 삶이 망가졌어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15년 전 수많은 판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서아가 제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은 이민아예요. 이건호 회장의 둘째 아들 이정우의 약혼녀였어요.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이건호 그룹 비리 사건, 아들 이정우의 횡령과 성폭행 사건. 저는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었죠. 그때 저는 24이었어요. 정우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서아, 아니 미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연대보증 때문에 재산을 모두 잃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동생은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내린 정당한 판결이었지만 그로 인해 무고한 가족들이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군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당신의 재산을 빼앗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런 계획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인가요? 미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을 알게 되면서 복수심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사랑하게 됐어요. 그녀의 고백에 제 가슴이 뛰었어요. 사랑.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군요. 미안해요. 제가 말했어요. 제 판결로 인해 당신과 가족이 고통받은 걸 몰랐어요. 법관으로서는 올바른 판결이었지만 한 사람으로서는 당신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복수하려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다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수의 대상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었어요.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명수 씨, 저와 함께하면 힘들어질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요. 제게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제 병을 털어놓았어요. 간암 말기 3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면 좋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변한 거였군요. 네. 죽기 전에 진짜 사랑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복수의 대상이 될 줄은 몰랐네요. 미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니 나중에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요? 왜 이제야? 미안해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바보예요. 저는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스킨십을 했어요. 미나의 어깨를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기가 났어요. 달콤하고 포근한 향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나가 제 품에서 물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서로 사랑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반대할 텐데 저에게는 당신이 더 소중해요. 집에 돌아와서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매일 밖에 나가시고 늦게 들어오시고. 이상할 게 뭐가 있나? 설마 여자 있는 거 아니죠? 은주의 직감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있다면 어떨 건데?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말씀을?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되나?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진짜 여자가 있는 거네요? 누구예요? 혹시 젊은 여자 아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나를 은주에게 소개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미나를 생각했어요. 복수와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관계였지만 제게는 소중한 감정이었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그녀와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오! 폭풍전야. 다음 날 아침 은주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어젯밤에 잠깐 이야기했던 그 여자분. 정말 누구세요? 왜 그렇게 궁금해하나? 아버지가 변하신 게 걱정돼서요. 혹시 나쁜 사람에게 속고 계신 건 아닐까 해서요. 은주의 걱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딸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 은주야, 나도 내 인생이 있다. 이제 간섭하지 마라. 저는 서재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은주가 문 앞에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미나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 집으로 올 수 있어요? 한번 구경시켜 드리고 싶어서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어요. 집에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은주는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그럼 가볼게요. 미나가 제 집에 온 건 처음이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때 그녀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말 큰 집이네요. 너무 큰 게 단점이에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어서요. 거실로 안내하면서 제 평생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젊었을 때 법관 임명사진, 아내와의 결혼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젊으셨을 때 정말 멋지셨네요. 지금은 늙었죠? 지금도 멋져요. 다른 매력이 있어요. 서재도 보여줬어요.
책장에 가득한 법전들을 보며 미나가 말했어요. 이 모든 책들이 저를 파멸시킨 판결들을 만들어낸 거네요. 미안해요. 이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해해요. 명수 씨는 법관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제 침실도 보여줬어요. 킹사이즈 침대가 있는 넓은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주무세요? 네.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는 계속 혼자였어요. 미나가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명수 씨. 네? 오늘 밤 여기 있어도 될까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정말 괜찮아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명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미나의 하얀 피부는 달빛처럼 아름다웠고 그녀의 조개는 따뜻하고 촉촉했습니다. 저의 늙은 물건도 오랜만에 딱딱해졌어요. 사랑을 나눈 후 저희는 서로의 품에 안겨 대화를 나눴어요. 명수 씨 진짜 죽는 거예요? 의사 말로는 그래요. 무섭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요. 저도 함께 갈게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아직 젊잖아요. 혼자 남겨두고 갈 거예요? 너무해요. 미나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해요. 저 대신에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새벽 5시쯤 미나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혹시 은주가 일찍 돌아올까봐 걱정됐거든요. 내일도 만날 수 있어요? 네, 매일 만나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미나를 배웅하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한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직 새벽 6시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온 걸까요? 아버지, 은주의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어요.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나?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은주가 휴대폰을 들이밀었어요. 화면에는 저와 미나가 함께 찍힌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어젯밤 집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누가 찍은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친구다. 친구라고요? 저 젊은 여자가요? 나이는 상관없잖아.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뭘 노리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누군가 저희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은주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은주야, 누가 이 사진을 찍었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답해라. 누가 찍었는지. 은주가 망설이더니 고백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아버지가 요즘 너무 이상해서 혹시 사기꾼에게 당하시는 건 아닌가 해서 제가 화가 났어요. 딸이 저를 감시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내가 어떻게 나를 감시해?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보호는 개뿔. 내 사생활을 침해한 거지. 그때 은주가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이 여자가 윤서아가 아니에요. 본명은 이민아라고 해요. 그리고 15년 전 이건호 그룹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은주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6. 마지막 선택. 은주는 며칠 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놓았어요. 이민아의 과거, 가족사, 그리고 15년 전 사건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는 복수를 위해 접근한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다. 제 대답에 은주가 놀랐어요. 알고 있다고요? 응. 미나가 직접 말해줬어? 미나라고요? 이미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됐다는 말이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은주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바보가 아니다. 그런데 왜 그 여자와 계속 만나세요? 이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용당하더라도 상관없어. 아버지,
그때 저는 은주에게 제 병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은주야, 앉아라. 왜요? 아버지가 가난 말기야.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어?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면 좋겠다. 은주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1달 전에 알았어?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갑자기 변하신 거였구나. 응, 죽기 전에 진짜 사랑을 해보고 싶었어.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복수를 노리는 사람이었네. 은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더욱 그 여자와 헤어져야 해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내야죠. 아니야. 미나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해. 하지만 그 여자는 복수를 위해. 처음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야. 미나도 나를 사랑해. 은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랑이라고요? 40살 넘게 차이 나는 남자를 사랑한다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아버지는 속고 계세요. 그 여자가 뭘 노리는지 몰라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명수 씨, 제가 집에 갈게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저는 은주를 바라봤어요. 미나가 온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싫어요. 그 여자 못 만나게 할 거예요. 은주야, 나는 내 아버지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3개월밖에 안 남은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30분 후 미나가 도착했어요. 은주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나입니다. 미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본명을 밝힌 걸 보니 모든 걸 털어놓을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말했어요. 거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은주 씨, 제가 왜 아버님에게 접근했는지 아시죠?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복수 때문이라면서요? 맞아요. 처음에는 복수가 목적이었어요. 15년 전 아버님의 판결로 제 가족이 파멸했거든요. 은주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랑한다고요?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정말 사랑해요.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요? 아버지에게서 떠나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평안을 위해 떠날 수 있을 거예요. 미나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명수 씨 의견이 중요해요. 제가 떠나길 원하세요? 아니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아버지, 은주가 소리쳤어요. 이미나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이 목적 아니에요? 그때 미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재산 포기 각서예요. 명수 씨와 관련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에요. 은주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봤어요. 이미 변호사 확인을 받았어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왜 이런 걸 작성했어요? 제가 복수가 아닌 사랑 때문에 명수 씨와 함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요. 저도 놀랐어요. 미나가 언제 이런 준비를 했는지 몰랐거든요. 미나 씨, 명수 씨,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 없어요. 당신의 마지막 시간만 함께하면 돼요. 은주가 서류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네요. 네. 처음에는 복수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남은 시간을 미나와 함께 보내겠다고요. 은주야, 아버지를 이해해줘라. 마지막 3개월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줘. 은주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야?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아프면 바로 말씀하세요. 알겠다. 이미나 씨도 약속해 주세요. 아버지를 잘 돌봐주세요. 미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부터 저희는 공개적으로 만났어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지만 저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나는 제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함께 지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명수 씨 후회하지 않아요? 어느 날 저녁 미나가 물었어요. 전혀.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요. 복수하려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다니. 아이러니해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닐까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날 밤 저희는 또다시 사랑을 나눴어요. 미나의 따뜻한 조개 안에서 저의 물건이 움직일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2개월이 흘렀어요. 제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마음은 더욱 충만했습니다. 미나와 함께한 매일매일이 소중했어요. 어느 날 의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1달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미나와 함께였으니까요. 미나야,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고맙기는요. 제가 더 고마워해야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을 기억하며 살 거예요. 당신이 보여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거예요. 마지막 밤이 왔어요. 저는 미나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78년의 인생 중 가장 행복한 3개월이었어요. 사랑해요, 미나. 저도 사랑해요, 명수 씨. 그렇게 저의 마지막 밤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정한 사랑을 알고 떠났으니까요.